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의 오킴스의 권오훈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차상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키움증권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최근 키움증권 크루드 미니 선물 사태랑 관련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보셔서 현재 걱정이 많으신 걸로 보입니다. 권 변호사님 혹시 사실관계 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21일 새벽 3시경이었죠. 서부 텍사스 원유 WTI라고 하는데요. 5월물 선물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키움증권 HTS의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가격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가격이 준비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장애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전산장애를 겪었고요. 매도를 하고자 했던 투자들조차도 매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36달러까지 포지션이 내려갔고요. 근데 매도를 아무도 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청산이 돼버린 거죠. 예,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CME에서 마이너스 가격에 대해서 조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고서 공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증권사는 이러한 일이 없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CME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마이너스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적절히 대응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키움뿐만 아니라 유진이라던가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유사하게 시스템이 장애가 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과거에 또 HTS 오류와 관련해서 사례가 있었다고 했었는데 차 변호사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키움증권은 개인 위탁 매매 업무 비중이 상당히 큰 회사로 최근에 있었던 그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죠.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은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TS 전산 사고가 올해만 해도 상당히 있었죠. 올해 2월에는 현지 주문 중개 시스템 오류로 중국 홍콩 주식과 관련된 주문에 차질이 있었고 또 지난달에는 저점 매수를 노린 투자자가 폭증하면서 일시적인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달 27일인데요. 역시 매도 가능 수량이 나오지 않는 등 매매 주문 관련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언론 자료에는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달 21일에 국제 유가의 마이너스 값을 인식 못해서 이번 미니 크루드 오일 5월물 매매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참 변호사님 오늘도 현재 계속 그 키움증권에서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들으신 내용 있으시면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피해자들과 긴밀하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키움 쪽에서 마이너스 9달러에서 청산하는 안을 갖고 총 협상안을 좀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약 한 4천 달러 정도의 보상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차 협상안도 나왔고요. 로그 기록에 따라서 마이너스 4달러, 마이너스 7달러, 마이너스 9달러 등의 청산하는 안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그 기록이라 함은 해당하는 시점에서 청산 의지가 있었던 피해자들 이렇게 키움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협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협상법은 우선 투자자를 분산시켜서 투자자를 갈라치게 한 다음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0.025달러 이하로는 주문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피해액은 모두 키움 측에서 과실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키움 측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밑에서 보시는 계산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한 바에 따르면은 1계약당 약 2천만 원 정도의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 변호사님, 저희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유사한 판례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본 사안과 유사한 사안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랑 일반 불법행위 규정이 민법 제750조를 근거 조문으로 해서 다퉈지는 사례들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규정 내용 잘 아시겠지만 투자자분들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계약 체결 또는 거래 지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TS 오류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투자자들한테 다소 유리한 판례와 불리한 판례가 모두 존재하긴 하는데요. 저는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아예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주문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판례 사항과 더 가까운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과거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게 바로 법적 판단인데요. 특히 이 주식 거래나 금융상품, 그러니까 파생 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자기 판단, 그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제가 바로 정상적인 정보의 제공입니다. 그런데 이번 키움 사태에서는 그런 정상적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아예 주문이 되지 않았으니까 저도 이런 사례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을 했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미 손해배상의 그런 재원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키움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협상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마진콜을 응하지 않으면은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역시 그렇다면 공동 대응이 결국 투자자분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하나의 일치된 목소리로 공동 대응을 하는 방안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마련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현재 키움증권 관련된 HTS 전산오류 피해자들 위해서 저희들이 밑에서 보시는 링크와 같이 카페를 개설해 놓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부의 오킴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피해자분들의 원만한 피해 회복을 바라겠습니다.